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이다.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습관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짧고 간단한 문구에는 무심코 반복하는 행위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고치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습관은 단순히 특정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감정 반응, 사고방식까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습관에서 빚어지는 삶의 패턴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을 형성시키고 능력과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곧 그의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부하는 습관, 일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게으른 습관, 노력하는 습관, 나태한 습관, 욕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술 마시는 습관, 담배 피는 습관, 부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우리의 삶은 수많은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일련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행위에 대한 필요나 목적을 의식하고 어떻게 행할지 생각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되면 의지를 일으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은 해당 습관에 따른 상황이나 조건이 갖춰지면 그런 일련의 순서는 생략하고 무의식적으로 바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의지와 생각마저도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습관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즐겨 먹는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내가 하는 일처리 방식 등 내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 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녹아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나만의 취향이나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또한 습관으로 굳어진 패턴을 그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알게 모르게 습관에 의해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행복마저도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마찬가지로 불행도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도 습관이고 불행도 습관입니다. 내 삶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도 잠깐의 행복감 뒤엔 다시 불행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습관들이 오래 지속될수록 이미 성취한 유익한 것들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습관들이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불행으로 인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이 두 가지 마음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있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미리 대비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닌 일에도 습관적으로 걱정하거나 두려움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습관 때문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부정적인 상상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그러한 상상과 생각들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그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쉽게도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은 단발적인 의지이고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은 지속적인 것이라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원하지는 않지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통해 걱정과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며 그저 나의 지나친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임을 깨달아서 습관적으로 걱정하고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 깨달음을 떠올리며 알아차림하면 이런 원치 않는 불편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과거에서 오지 않고 미래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깐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실존하지 않는 허무한 것이며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입니다. 의식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며 곱씹고 후회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대에 차서 들뜨거나 불안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의식이 현재 머물 수 있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삶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에 빠져 시기 질투하는 습관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들은 남들의 행복이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되고 남들의 불행에서 자신의 행복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되는 절대적 행복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된 삶을 버리고 남들의 삶에 들러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남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의 기쁨으로 인해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려고 기쁨과 행복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왜 어리석게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육식주의자는
고기를 먹으면 만족하고 채식주의자는 채소를 먹으면 만족하듯이 그들은 그들만의 삶이 있고 나는 나만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들과 나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내 능력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여 그 속에서 나만의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남에게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자립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하며 능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구, 연인 또는 배우자에게 기대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기생충 같은 사람이지요. 인생이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일구고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와 참된 행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행복을 얻었다면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그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당신은 극심한 불행과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에게 의지하려는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주인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부족한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자는 잠이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숙면은 행복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아봤기에 숙면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으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해 몸과 정신에 피로가 누적되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매일 피로감에 시달리며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피로는 물론이고 웬만한 스트레스나 속상한 일로 예민했던 마음이 잠 한숨 푹 자고 나면 별일 아니게 느껴집니다. 다른 것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잠에 더 투자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숙면은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에겐 양심이 있어 거짓말을 하고 나면 상대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불편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당장의 곤란함이나 어려움을 모면해서 잠깐의 쾌감이나 만족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누구보다 자신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내 주위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행복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쉽게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대치를 조금 낮추는 것은 가장 쉽게 행복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은 하되 기대치는 너무 높게 잡지 않기로 합니다. 8번째,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독도 적절하게 처방하면 약이 되고 몸에 좋은 보약도 과하게 복용하면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주로 단점만을 보는 습관이 있어 늘 내면이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보다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단점보다는 장점을, 원망보다 이해를, 섭섭함보다 감사함을 먼저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번째, 남 탓을 하는 습관입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내면에는 미움과 분노, 원망감이 커지고 감사와 사랑, 이해하려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될수록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은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외톨이가 될 것입니다. 10번째,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따라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아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사는 이런 수동적인 삶에서 어떻게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잘 되든 못 되든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외에도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면 개선하면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 음주, 도박, 게임 또는 이런저런 중독에 빠진 습관들. 잘 아시겠지만 습관이란 것은 한번 생겨나면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생각이 굳어져 좋은 것이라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 변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런 습관은 고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조금 하다가 잘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나씩 개선하다 보면 경험해보지 못한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만든 것이기에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좋은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는 더욱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